2025년 3월 14일 한반도의 하늘에서 특별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늘의 불빛을 감추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신호가 온다. 2600년 전에도 이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삼국시대가 시작되고 한반도가 동아시아 역사의 중심으로 떠올랐던 시점입니다. 그 역사가 지금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거대한 변화의 주인공이 될 준비가 되셨나요? 이 시점에서 묻겠습니다. 왜 우리 민족은 수천 년의 위기 속에서도 늘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냈을까요? 과거 하늘의 신호가 그 답을 알려줍니다. 왜 한반도는 작은 땅덩어리임에도 불구하고 수천 년 동안 세계사에서 중요한 변곡점을 만들어 왔을까요? 한반도는 작은 땅덩어리지만 고조선, 삼국, 그리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역사의 중심이 있었습니다. 물병자리 시대가 다가오는 지금 우리 민족은 다시 한번 세계를 이끄는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자격이 있는 민족입니다. 물병자리 시대는 우주적 에너지가 기존의 질서를 흔들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시기입니다. 약 2600년마다 한 번씩 찾아오는 이 거대한 천체의 주기는 인류 역사의 번곡점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전 물병자리 시대는 한반도의 삼국시대가 태동하던 시기와 맞물립니다. 당시 고조선의 멸망과 함께 새로운 세력이 형성되었고 고구려, 백제, 신라가 차례로 등장하면서 한반도는 분열과 경쟁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겉보기에는 혼란스러운 시기였지만 이 시기는 한반도가 독자적인 문화와 정체성을 형성하고 동아시아에서 중요한 위치로 자리 잡게 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물병자리 시대의 에너지는 혁신과 창조를 요구합니다. 삼국은 경쟁 속에서도 각각의 독특한 문화를 발전시켰으며 이는 오늘날 한국 문화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혼란 속에서도 지혜로운 지도자와 영웅들이 등장해 새로운 방향으로 민족을 이끌었습니다. 즉 물병자리 시대는 혼란과 재편을 거쳐 한반도가 더 강한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물병자리 시대는 한반도뿐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2600년 전 춘추 전국시대의 혼란 속에서 중국은 철학과 사상이 꽃피운 시기였습니다. 공자와 노자 그리고 목자와 같은 철학자들이 이 시기에 등장하여 새로운 사상적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중국이 사상적으로 풍요로워진 시기에 한반도는 이 문화를 받아들이면서도 독자적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한반도는 단순히 수용자가 아니라 동아시아 문명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일본과의 교류에서 볼 수 있듯 한반도는 중국의 선진 기술과 문화를 일본으로 전파하며 중요한 중개자로 활동했습니다. 이는 물병자리 시대의 특징인 연결성과 조화의 에너지가 한반도에서 강하게 작용했음을 보여줍니다. 물병자리 시대에는 천문학적 사건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전 물병자리 시대의 한반도와 동아시아는 천문학과 역법의 발전을 통해 하늘의 움직임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중국 천문학은 한반도에서 전해졌고 이후 고구려와 신라는 독자적인 천문 관측과 역법 개발에 나섰습니다. 하늘을 관찰하고 천문학을 발전시킨 노력은 단순히 농경사회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한반도가 스스로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려는 지혜를 상징합니다. 물병자리의 혁신적 에너지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인간이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하는 힘을 강조합니다. 그 시기에 형성된 천문학적 지식은 한반도가 자주성을 가진 문명으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물병자리 시대는 화개와 재창조의 시간입니다. 2600년 전의 물병자리 시대는 고조선의 멸망이라는 위기 속에서 시작되었지만 결국 더 발전된 삼국시대의 태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물병자리 시대가 전하는 우주의 메시지입니다. 위기는 끝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변혁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맞이할 2025년 물병자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후변화, 인공지능, 국제적 갈등이라는 전대미문의 도전 속에서도 한반도는 다시 한번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의 중심으로 떠오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600년 전처럼 하늘은 한반도에 또 한 번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과거의 물병자리 시대가 한반도의 영웅과 혁신을 불러왔던 것처럼 다가오는 물병자리 시대도 우리를 시험할 것입니다. 하늘은 그 시험을 통과한 자에게만 새로운 길을 열어줍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한반도는 다시 한번 세계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의 우리가 그 영웅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천왕성이 물병자리로 돌아오는 그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준비되셨습니까? 2025년 물병자리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는 이 시점은 단순히 천문학적인 사건을 넘어 인류와 한반도의 새로운 운명을 예고하는 중요한 기점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혼란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했듯 하늘이 울부짖고 땅이 흔들릴 때 동방에 태양이 떠오른다는 구절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우리가 맞이할 혼란의 시작을 상징합니다. 첫 번째 위기는 자연으로부터 옵니다. 2025년은 지구의 기후가 극단적으로 변하며 인간에게 도전장을 내미는 해가 될 것입니다. 환태평양 조산대의 활성화는 지진과 화산 폭발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으며 한반도 역시 이 흐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역사적으로도 한반도는 크고 작은 자연재해 속에서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조선시대 대기근이나 임진왜란 당시의 극심한 가뭄은 자연이 경고의 목소리를 높일 때 인간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보여줬습니다. 2025년의 기후위기는 더욱 거대하고 더욱 직접적일 것입니다. 급격한 홍수, 극심한 가뭄, 그리고 생태계 붕괴는 한반도의 농업과 경제 기반을 위협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는 우리의 선택에 따라 기회로 바뀔 수 있습니다. 조상들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선택해 위기를 극복했듯이 현대의 우리도 새로운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합니다. 두 번째 난세는 국제 무대에서 벌어질 것입니다. 2025년은 미국과 중국 초강대국 간의 패권 전쟁이 경점에 달할 시기입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이를 붉은 태양과 서쪽 독수리가 충돌할 때 세계는 새로운 질서를 맞이할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충돌은 단순히 그들 두 나라의 문제에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이 거대한 싸움의 중심에 놓인 땅이며 다시금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강대국들의 갈등 속에서 한반도는 과거에도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경험해왔습니다. 1900년대 초 열강의 패권 싸움은 한반도를 식민지로 내몰았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민족의 독립을 꿈꾸는 영웅들이 태어났습니다. 2025년에도 새로운 위기 속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은 단순히 생존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미래를 개척하는 것입니다. 난세의 또 다른 축은 경제입니다. 물병자리 시대의 혁신적인 에너지는 기존의 경제 질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형태의 패러다임을 요구합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황금의 탑이 무너질 때 새로운 가치는 민중 속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과 자본주의 질서 동료를 암시합니다. 2025년 글로벌 경제는 기술 발전, 기후 변화, 그리고 국제 분쟁의 여파로 인해 큰 변화를 겪을 것입니다. 특히 한반도는 수출 주도형 경제 구조와 세계 경제와의 밀접한 연결성 때문에 이러한 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민족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난의 시기에 나타난 아이디어와 혁신은 항상 우리의 강점이 되어 왔습니다. 경제적 불안정 속에서 탄생할 새로운 기술과 산업은 한반도가 세계의 중심으로 도약할 발판이 될 것입니다. 난세의 가장 큰 시험 중 하나는 인공지능의 급격한 발전입니다. 2025년은 AI가 특이점이 도달할 가능성이 높은 시기로 예측됩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철의 두뇌가 스스로를 깨달을 때 인간은 창조주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충격적인 예를 남겼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AI가 자율성을 얻는 것을 넘어 인간의 존재 의미를 재정립할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한반도는 기술 발전과 윤리적 딜레마 사이에서 새로운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과거의 물병자리 시대가 천문학과 농업의 결합을 통해 자연의 흐름을 이해하려 한다면 이번 시대에는 AI와 인간의 조화를 통해 새로운 문명을 창조해야 합니다. 한반도는 4차 산업혁명의 중심지로 떠오를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AI를 단순한 도구로 사용하기보다 그것을 통해 인간성을 강화하고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난세는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오히려 새로운 시대를 여는 과정입니다.
한반도는 수천 년간 반복되는 위기와 극복의 역사를 통해 자신만의 강인한 생명력을 증명해왔습니다. 삼국시대의 태동, 외침 속의 조선의 부흥, 그리고 현대사의 기적 같은 재건까지 이 땅의 사람들은 난세 속에서 영웅이 되어왔습니다. 2025년 물병자리 시대의 시작은 우리 모두에게 같은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누가 이 난세를 이끌 영웅이 될 것인가? 그 답은 역사가 아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난세는 곧 영웅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한반도는 이 세계적 변혁의 중심에서 또 한 번 그 역할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난세의 시작은 단순히 혼란의 시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반도가 위대한 전환을 이루는 시간이며 전 세계가 주목할 새로운 역사의 서막입니다. 2025년 그 주인공은 누굽니까? 바로 이 질문이 오늘의 우리가 스스로 답해야 할 숙제입니다. 여러분, 2025년 그것은 위기의 해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해입니다. 하늘은 우리에게 신호를 보냈고 우리는 그 신호에 응답해야 합니다. 난세의 영웅이 태어난다. 이 말은 한반도라는 작은 땅덩어리에 사는 우리 모두를 향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난 것만으로 이미 역사를 만들어갈 운명을 품고 태어났습니다. 하늘이 예언한 대번역의 시대, 여러분은 그 주인공이 될 준비가 되셨나요? 하늘은 스스로 도는 자를 돕는다는 말처럼 이제는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 이 시대를 살아가며 작은 변화라도 시작하는 것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시고 댓글로 지금 이 순간 하늘의 메시지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세요. 여러분의 선택이 미래를 바꿉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